60세 이상이라면 몸의 변화가 두려울 때가 많죠. 예전엔 손쉽게 들던 장바구니가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가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근육은 다시 안 자라요. 그냥 나이 탓이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근육은 나이를 기억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근 일본 도쿄의대 연구에서 75세 이상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식단을 조정한 결과 단 한 가지 조건만 바꿔도 근육량이 평균 8% 증가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단백질의 원천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고기 대신 이것을 섭취한 그룹이 지방은 줄고 근육이 오히려 자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야 근육이 생긴다는 건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70세 이후의 몸은 소화 효소가 줄고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서 고기 단백질이 흡수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로물질만 쌓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백질 보충제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안전한 고기 말고 근육을 살리는 2분까지 음식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근육을 조용히 녹이는 3가지 생활 습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서울, 대구 혹은 제주도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가요? 한국 노년층의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 비율은 이미 35%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이유를 운동 부족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신 의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은 움직임보다 먹는 순서에 더 민감하다. 예를 들어 아침에 단백질을 먹느냐, 저녁에 먹느냐에 따라 근육 합성 효율이 2배나 달라집니다. 이처럼 근육의 시간표, 타임 뉴트리션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콩, 달걀, 귀리, 시금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의 비밀. 그리고 혈관 속을 청소해 단백질을 제대로 근육으로 보내는 흡수의 통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1/4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식탁에서부터 근육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을 경험하실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먹지만 그 진짜 가치를 모르는 콩의 재발견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밥상에서 가장 흔하지만 동시에 가장 과소평가받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 단백질이 최고지, 콩은 보조식품이잖아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의학 연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일본 국립영양연구소가 80세 이상 노인 3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50개 콩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이 평균 12% 더 많고 낙상 위험은 40% 낮았습니다. 즉, 콩은 단순한 식물성 단백질이 아니라 노년 근육의 생명줄인 셈이죠. 콩에는 류신, 르치네, 이 풍부합니다. 이 류신은 단백질 합성 스위치를 켜는 아미노산으로 근육의 재생을 직접 자극합니다. 고기에도 류신이 있지만 문제는 소화율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 고기 단백질의 흡수율이 60% 이하로 떨어집니다. 반면 콩 단백질은 섬유질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어 부담 없이 근육세포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두유는 콩이니까 무조건 좋다 고 생각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시중 두유의 절반 이상에는 설탕과 합성 향료가 들어있어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근육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두유보다 직접 삶은 콩 한 줌이 더 강력한 단백질입니다. 콩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소플라본에입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해 나이가 들며 줄어드는 근육의 단단함을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여성에게 유익하지만 남성에게도 근육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콩 단백질 섭취군은 노화 관련 염증 수치인 CRP가 20% 낮았다고 합니다. 염증이 줄면 근육의 회복 속도는 그만큼 빨라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콩이 좋을까요? 검은 콩,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근육의 혈류를 개선하고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병아리 콩, 철분과 엽산이 많아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렌틸 콩,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막고 지방 대신 근육으로 에너지를 보내줍니다. 하루에 몇 개 정도가 적당할까요?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밥 한 공기 대신 콩 반 컵. 이 양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권장량의 30%를 채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학문적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 합성률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혼합 단백질 접근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콩 단백질 플러스 곡물 단백질, 귀리, 현미 등을 함께 섭취하면 부족한 아미노산을 서로 보완해 오히려 고기보다 높은 생물 가치를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백질을 이야기할 때 달걀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분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바로 노른자를 버리고 흰자만 먹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많아 건강에 나쁘다는 오래된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신 의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른자는 근육의 친구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700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 하루 한 개의 달걀을 노른자까지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손실 속도가 23% 느렸습니다. 놀랍게도 흰자만 먹은 사람보다 노른자를 함께 먹은 사람의 근육 유지율이 더 높았던 것이죠. 왜일까요? 그 해답은 노른자 속의 비오틴과 콜린초린에 있습니다. 비오틴은 단백질 대사를 돕는 조효소로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작용합니다. 콜린은 근육 세포막을 보호하고 신경신호를 원활하게 만들어 근육이 지시를 잘 듣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비오틴은 연료이고 콜린은 배선입니다. 이 둘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근육이 살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노른자 속 지방의 질입니다. 많은 분이 노른자를 기름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지방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즉, 노른자는 기름이 아니라 영양의 윤활유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달걀을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심장협회 AHA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루 한 개의 달걀은 대부분의 성인에게 안전하며 노인에게는 근육과 뇌 기능 보호에 도움이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노른자의 루테인입니다. 이 성분은 눈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근육 속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어 근육 피로를 완화합니다. 운동하지 않아도 세포 수준에서 근육이 덜 피로해지는 것이죠.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째, 반숙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끓는 물에 7분간 삶은 반숙 달걀은 단백질이 손상되지 않고
비오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둘째, 아침에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백질 합성은 오전 2BC 절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일어나며 이때 노른자의 영양이 근육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십 년간 노른자는 나쁘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노른자가 아니라 노른자를 빼는 습관이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근육을 살릴 수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부산의 72세 여성 김모 씨는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10년 동안 흰자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원 검진에서 근감소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노른자를 다시 섭취하기 시작했고 3개월 후 근육량이 5% 늘고 피로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버린 건 노른자가 아니라 내 힘이었어요. 달걀은 자연이 만든 완전 식품입니다. 고기보다 부담이 없고 흡수율은 90% 이상입니다. 특히 노른자와 흰자를 함께 먹을 때 단백질 생물가치 바이올로지컬 밸류가 100에 가까워집니다. 이건 단백질 식품 중 거의 최고 수준이죠. 이제 여러분의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오늘도 흰자만 드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내일 아침에는 노른자까지 드세요. 그 한 입이 근육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수화물이라며 피하지만 사실 단백질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진 곡물, 바로 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육에는 단백질이 최고지라고 말하지만 정작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혈관입니다. 근육은 영양소를 직접 흡수하지 않습니다. 오직 혈액을 통해서만 전달받죠. 그래서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혈관이 막혀 있으면 근육은 굶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는 단백질이 많은 곡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비글루찬, 은섬유질의 일종으로 혈관 속 지방을 붙잡아 배출합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혈액을 통해 근육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열립니다. 쉽게 말해 귀리는 근육을 살리는 단백질의 길잡이입니다. 캐나다 맥길대 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귀리죽을 3개월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18% 증가했고 LDL 콜레스테롤은 25% 감소했습니다. 운동량이 늘지 않았는데도 혈류 개선만으로 근육이 살아난 셈입니다. 이 실험은 단백질보다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 가야 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귀리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첫째, 포만감이 오래간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흡수될 때 필요한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켜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막습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변비를 줄이고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들어 단백질 흡수 효율을 높입니다. 셋째, 비타민 B군이 풍부하다. 근육의 피로 해소와 에너지 대사에 직접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귀리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의사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에는 귀리죽, 점심에는 귀리밥, 간식으로 귀리 스낵. 단 30g만으로도 하루 섬유질 권장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귀리를 너무 질리게 느끼신다면 현미와 1:1로 섞어 밥을 지으면 자연스러운 고소한 향이 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대 연구에서는 귀리 섭취 후 근육 속 산화 스트레스가 20% 줄었고 근육통 지속 시간이 30% 감소했습니다. 귀리 속 항산화 물질인 아베난스라마이드, 아베난트라미데, 가 근육세포의 염증을 완화시켰기 때문이죠.
이로써 귀리는 단순한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라 근육 회복식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귀리도 결국 탄수화물 아닌가요? 그럼 살찌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귀리의 탄수화물은 저당질 복합탄수화물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줍니다. 즉, 살찌게 하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근육을 살리는 탄수화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리죠. 귀리를 먹을 때 단백질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귀리죽 플러스 삶은 달걀 1개 혹은 귀리밥 플라 두부반모 조합은 근육 합성률을 1.8배 높여줍니다. 이건 실제 임상에서도 입증된 결과입니다. 70세 이상 시청자분들께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럴 땐 귀리가 답입니다. 소량으로도 포만감이 오래가고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요. 몸이 무겁지 않고 오후까지 기운이 이어집니다. 근육은 단백질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혈관, 세포, 호르몬이 함께 협력해야 완성됩니다. 귀리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돕는 단백질보다 강력한 조력자 씨른시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음식은 어린 시절 포페이가 먹던 그 초록잎. 하지만 이제 과학이 밝혀냈습니다. 그 만화 속 음식이 실제로 근육을 강화시킨다는 사실.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빈혈에 좋다 혹은 철분이 많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자들은 이제 시금치를 근육을 움직이는 녹색 연료실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비타민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식물성 질산염, 나이트레이트 때문입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의 연구에서 70세 이상 노인 40명을 대상으로 매일 시금치 1컵 약 80g을 4주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운동량에도 불구하고 근육 수축력이 11% 증가했습니다. 운동하지 않아도 근육의 혈류가 늘어나면서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잘 전달된 것입니다. 즉, 시금치는 단백질을 더 잘 쓰게 만드는 조력자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도 혈관이 좁거나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금치 속 질산염은 혈관을 확장시켜 산소와 단백질이 동시에 근육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넓혀줍니다. 쉽게 말해 시금치는 근육의 산소 호흡기인 셈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성분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필수 미네랄로 부족하면 근육 경련과 쥐가 자주 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시금치 반 접시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하루 권장량의 25%를 채워줍니다. 이 때문에 유럽의 노인병학회는 시금치를 노년기 근육 경련 예방 1위 식품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시금치의 근육 강화 효과는 날로 먹을 때보다 살짝 데쳤을 때 더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끓는 물에 30초만 데치면 질산염과 마그네슘이 쉽게 흡수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C가 파괴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정답은 80쟨, 하일 체벨 타타, 즉 한 줌 정도입니다. 이 양만으로도 혈류 개선과 근육 합성에 충분한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운동 후 생기는 근육 염증을 줄이고 근육통 완화를 돕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운동 후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와 관련된 학문적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식물성 질산염이 인공 질산염처럼 혈압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의학저널 뉴트리션 리뷰스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식물성 질산염은 혈압을 낮추며 근육의 미토콘드리아 효율을 개선한다. 즉, 걱정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셈이죠.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당신의 근육은 지금 피곤합니까? 숨이 차 있습니까? 시금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산소를 보내주고 피로를 없애주니까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4세 남성 박모 씨는 무릎이 약해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금치 데친 나물 반찬을 섭취한 지 6주 만에 근육량이 증가하고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병원 측에서 실시한 체성분 검사에서도 허벅지 근육 비율이 4%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금치를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시금치, 팔순구 달걀 플러스 귀리죽 조합입니다. 시금치의 질산염이 혈류를 열고 달걀의 비오틴이 단백질을 활성화하며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영양을 운반합니다. 세 가지가 만나면 흡수율이 최대 2배까지 높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근육 복구 프로그램이 되는 셈입니다. 시금치는 우리가 너무 흔하게 봐서 잊고 있었던 조용하지만 강력한 음식입니다.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피로를 없애줍니다. 매일 한 줌의 시금치가 당신의 다리를 다시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근육을 살리는 좋은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반대로 근육을 조용히 파괴하는 나쁜 습관과 음식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적은 여러분의 하루 중 가장 흔한 유혹, 설탕, 음료입니다. 우리는 근육을 살리기 위해 단백질, 귀리, 시금치를 챙기면서도 정작 근육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한 가지를 매일 마십니다. 바로 설탕 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커피 믹스, 심지어 과일 주스까지 달콤한 그 한 잔이 근육의 노화를 3배나 빠르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터프츠대 영양연구소는 60세 이상 노인 2,5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식습관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설탕 음료를 한 캔 이상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량이 평균 15% 더 빠르게 줄었고 보행 속도도 20% 느려졌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설탕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 효소를 마비시킨다.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단백질이 세포 안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다시 합성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당분은 이 효소의 작동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면서 단백질이 지방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달콤한 음료 한 캔이 단백질의 길을 바꿔버리는 셈이죠.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설탕 음료는 근육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혈관의 탄력성도 떨어뜨립니다. 혈관이 단단하게 굳으면 근육으로 가는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즉, 근육은 굶주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한 예로 서울대병원 노년내과의 조사에서는 하루에 커피 믹스 2잔 이상 마시는 60세 이상 여성의 근육 감소 위험이 1.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커피 믹스 속 설탕뿐 아니라 트랜스 지방과 인스턴트 크리머가 근육 세포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일 주스는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시판 주스에는 과당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천연 비타민이 들어있다 해도 과당의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가네 부담을 주고 근육 에너지 대사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과일 주스는 괜찮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그럼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대체 음료는 보리차, 녹차, 그리고 무가당 두유입니다.
이 음료들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도와줍니다. 특히 보리차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귀리와 비슷한 작용을 해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설탕 음료를 끊은 사람들은 단 2주 만에 피로감이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근육은 밤에 자라기 때문에 숙면의 질이 좋아지면 근육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결국 음료 하나를 바꾸는 것이 근육 성장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단 음료를 드시나요? 혹시 하루 한 잔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한 잔이 쌓여 1년이면 360잔, 평생이면 2만 잔이 넘습니다. 그 모든 당분이 근육 대신 지방으로 변하고 혈관 속을 메웁니다. 한 가지 실험적 사실로 마무리해 볼까요? 캐나다 밴쿠버 대학 연구진은 중년 성인들에게 4주간 설탕 음료를 끊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근육의 인슐린 민감도가 30% 상승했고 근육 피로도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즉, 단순히 마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회복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설탕 음료는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혈관을 막고 피로를 쌓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입으로는 달지만 몸속에서는 근육을 녹이는 독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적은 많은 분들이 그냥 늦은 저녁 한 끼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근육의 성장을 완전히 멈추게 만듭니다. 바로 늦은 밤 과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먹는 게 즐거움이잖아요. 맞습니다. 음식은 삶의 위로이자 행복이죠. 하지만 늦은 밤, 특히 밤 10시 이후의 과식은 근육에게는 잔인한 일입니다. 그 시간에 한 끼는 배를 채우지만 근육의 시계를 완전히 멈추게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은 하루에도 수십 번 리듬을 반복합니다. 이 리듬 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 합성의 생체 시계입니다. 근육은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밤에 복구합니다. 하지만 음식이 늦게 들어오면 소화기관이 여전히 일하고 있어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됩니다. 결국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게요대 연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 식사한 그룹은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근육량이 22% 더 줄고 체지방은 30% 더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고 단백질 합성 효소가 활동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즉, 늦은 밤 한 끼가 근육의 휴식 시간을 빼앗는 셈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밤이 되면 유난히 배가 고플까요? 그 이유는 렙틴과 그렐린, 지에치레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렙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줄고 그렐린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은 증가합니다. 이 불균형이 늦은 밤 과식을 유도하고 결국 근육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특히 단백질을 늦게 섭취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단백질은 소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자는 동안 위에 부담을 줍니다. 그 결과 숙면이 방해되고 근육 회복에 필요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즉, 늦은 밤의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가 아니라 근육의 방해자가 되는 셈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늦게 라면을 먹고 잤더니 다음날 몸이 무겁고 손발이 붓는 느낌. 그건 단순한 수분 문제만이 아닙니다. 늦은 식사로 인해 몸의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근육 속 수분 대사도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수분을 저장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점점 탄력이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저녁은 최소한 잠자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예를 들어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둘째, 밤에 배가 고프다면 뜨거운 보리차나 무가당 두유 한 잔으로 대체하세요. 이 음료들은 포만감을 주고 근육의 단백질 대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셋째, 저녁 식단에서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비율을 낮추세요. 탄수화물이 많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밤새 인슐린이 분비되어 근육 회복이 지연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스페인 마드리드대 연구에서 저녁 6시 이전에 식사한 노인 그룹은 9시 이후 식사한 그룹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40% 빠르고 수면의 질도 2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즉, 단지 식사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회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젯밤 몇 시에 식사하셨나요? 혹시 9시, 10시 혹은 11시였다면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보세요. 저녁을 조금 일찍 먹는 것. 그 작은 변화가 근육의 리듬을 되살립니다. 근육은 휴식 속에서 자랍니다. 음식을 너무 늦게 먹는다는 건 그 휴식을 빼앗는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근육에게 쉴 시간을 주세요. 당신의 몸은 내일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적은 많은 분들이 술 한 잔쯤은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함께 먹는 술은 근육의 모든 노력을 무너뜨립니다. 다음은 단백질 플러스 술의 최악의 조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고기 말고 조합으로 근육을 살리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콩을 몇 번이나 드셨나요? 많은 분들이 된장찌개 조금, 두부, 반모 정도라고 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근육이 다시 자라려면 의식적인 섭취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밥 대신 콩죽, 점심 반찬에 두부, 저녁 간식으로 볶은 병아리콩. 이렇게 하루 3번 작은 습관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기 없이도 근육을 살리는 첫 번째 비밀, 콩의 재발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흰자보다 더 중요한, 그러나 많은 분들이 버리는 부분, 바로 달걀의 노른자입니다. 하루쯤은 괜찮겠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단백질과 술을 함께 섭취하는 건 근육에게 최악의 공격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간에 부담이 간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조합은 근육의 재생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본 원리를 살펴보죠.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간이 아미노산을 처리하고 혈류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술이 들어오면 간은 단백질 대사를 멈추고 알코올 해독을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즉, 단백질이 흡수되지 못한 채 중간에서 막히게 됩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근육 대신 지방으로 전환되고 가는 피로 물질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텍사스대 연구진이 근감소증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 3회 이상 음주를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이 평균 17% 적고 단백질 합성 효율이 25% 낮았습니다. 특히 단백질 식사 직후 음주를 한 사람들은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1시간 내 40% 급감했습니다. 즉, 단백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버려진 것입니다. 그럼 맥주 한 잔도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죠. 맥주나 와인이라도 문제는 같습니다. 술이 간에 NAD 효소를 고갈시키면 단백질을 분해해 근육을 만드는 대사 경로가 중단됩니다. 결국 근육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 세포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술은 탈수를 유발합니다. 근육의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은 체내 수분을 빼앗아 근육 세포의 부피를 줄이고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다음 날 몸이 무겁고 힘이 빠진 듯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숙취가 아니라 근육 탈수 증상에 가깝습니다. 학문적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소량의 적포도주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노인학회는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근감소증 위험군에게는 알코올의 이점보다 손해가 훨씬 크다. 그 이유는 술이 미세 염증을 증가시키고 근육 재생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대구의 68세 남성 이모 씨는 매일 저녁 고기 반찬에 소주 한두 잔을 곁들였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했지만 근육량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간 효소 수치가 높고 혈중 단백질 농도는 오히려 낮게 나왔습니다. 의사의 조언으로 석 달간 술을 끊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육량이 6% 증가하고 피로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을 끊은 게 아니라 내 힘을 되찾은 겁니다. 만약 술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단백질 음식은 술 마시기 전이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 드세요. 술을 마신 직후 단백질을 섭취하면 간에 부담만 주고 흡수되지 않습니다. 둘째, 술을 마신 날에는 반드시 물 한 컵당 물 2컵 이상을 추가로 마시세요. 수분이 충분해야 근육의 손상이 줄어듭니다. 셋째, 술안주는 염분이 낮은 채소류로 선택하세요. 염분이 많으면 탈수를 악화시켜 근육 피로를 더 심화시킵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자면 단백질과 술의 만남은 근육을 키우려는 노력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하루 운동, 귀리죽, 콩, 시금치, 올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한 잔의 위로가 결국 근육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죠.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간은 지금 단백질을 만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술을 해독하느라 바쁠까요? 이 질문이 조금 날카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근육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적은 우리가 자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별로 움직이지 않는 하루, 오래 앉아있는 시간, 바로 좌식 생활. 그것이 근육을 조용히 녹이고 있습니다. 나는 운동을 못해도 그래도 집안일은 매일 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보내는 좌식 생활은 근육에게는 조용한 독과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은 단순히 에너지를 덜 쓰는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있는 노인은 하루 4시간 미만 앉아있는 노인보다 근육량이 평균 20% 적고 하체 근력은 30% 이상 약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하루 운동을 1시간 해도 이 좌식 생활의 악영향을 완전히 상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운동 조금 하니까 괜찮다는 착각은 근육 노화를 가릴 뿐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 속의 미토콘드리아가 활동을 멈추고 세포가 위축됩니다. 이걸 근육 불활성화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가장 빠르게 손실됩니다. 이 부위가 약해지면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죠. 왜 하체부터 근육이 사라질까요? 그 이유는 혈류의 방향에 있습니다. 앉아있을 때 혈액은 다리 쪽으로 잘 순환하지 못합니다.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진 근육은
스스로 에너지를 줄이고 결국 세포를 분해해 버립니다. 즉, 오래 앉아 있는 건 근육의 산소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해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1시간마다 1분 일어나기. 이것만으로도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대 연구에서 하루 1시간마다 단 1분씩 일어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앉아있던 사람보다 근육 인슐린 민감도가 30% 높고 혈류 속 젖산 수치가 절반 이하였습니다. 즉, 근육이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또한 좌식 생활은 근육뿐 아니라 심장과 혈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다리 정맥의 압력이 높아지고 혈액이 고이면서 부종이 생깁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단백질 흡수가 더디게 됩니다. 결국 앉아있는 시간, 타체 롤처 근육의 영양 차단 시간이 되는 셈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묵직하고 허벅지가 뻐근한 느낌.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근육 속 혈류가 정체되고 세포 내 염증 반응이 시작된 신호입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몇 달 안에 근육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앉아있는 동안에는 발끝 들기, 무릎 펴기, 복식호흡만으로도 근육 자극이 일어납니다. 특히 복식호흡은 산소를 깊게 공급해 하체 근육의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킵니다. 즉, 앉은 자리에서도 숨 쉬는 운동만으로 근육을 깨울 수 있습니다. 좌식 생활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피해가 조용히 쌓인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거울 속 다리가 달라집니다. 탄력 대신 흔들림이, 힘 대신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앉아 있을까? 정확히 답하기 어렵지만 스마트폰 화면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숫자만큼 근육이 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한번 펴보세요. 그 단 10초의 움직임이 근육을 살립니다. 요약하자면 근육은 움직일 때 살아있고 멈출 때 늙는다. 앉아있는 시간은 근육의 나이를 빠르게 늙게 만드는 시계입니다. 하루에 1분씩 일어나기, 그것이 70세 이후 근육을 지키는 가장 값싼 약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근육의 적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마음을 되돌아볼 차례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의 힘이 아니라 삶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근육은 나이보다 습관을 기억한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한 기관입니다. 의사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은 나이를 세지 않는다. 대신 습관을 기억한다. 이 말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근육세포 속에는 근육기억세포, muscle memory cell, 즉 핵이 있습니다. 이 세포는 과거의 움직임, 운동습관, 식습관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운동을 다시 시작해도 몸이 빠르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습관과 늦은 식사, 단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습관도 근육은 그대로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쌓이면 근육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재생 속도를 늦춥니다. 스웨덴 룬드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근육 기억을 분석했습니다. 10년간 규칙적으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한 그룹은 근육의 핵수가 감소하지 않았지만 좌식 생활을 유지한 그룹은 근육핵이 평균 40% 줄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운동을 멈춘 후에도 근육의 좋은 기억은 수년간 남았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근육을 만드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사람들은 같은 나이인데도 근육 상태가 다를까요? 그 답은 습관의 패턴에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사람,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 충분히 자는 사람, 이 세 가지 습관만 지켜도 근육 노화 속도를 절반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사용입니다. 근육은 필요하지 않으면 스스로 줄인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근육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 오르기, 가벼운 물건 들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서기. 이 단순한 행동들이 모두 근육에게 아직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학문적으로는 이를 근육의 신경 적응, muscle neural adaptation 이라 부릅니다. 즉, 근육은 단지 먹고 운동하는 것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행동이 결합될 때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움직일 의지가 없으면 근육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근육에게 어떤 기억을 남겼을까? 좋은 음식, 따뜻한 스트레칭, 일찍 자는 습관,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근육은 그 기억을 기반으로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8세 여성 정모 씨는 무릎 관절염으로 2년 동안 거의 걷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10분씩 의자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3개월 후 근육량이 늘고 통증이 줄었습니다. 그녀의 근육은 움직이지 않았던 과거 대신 다시 움직이려는 현재를 기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근육은 감정에도 반응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증가해 단백질 분해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평온한 마음, 웃음, 음악 같은 긍정적인 자극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늘려 근육 회복을 촉진합니다. 즉, 몸의 습관과 마음의 습관은 근육 안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결국 근육을 살리는 것은 단순한 식단이나 운동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먹고, 일정한 시간에 걷고, 일정한 시간에 쉬는 것. 이 규칙적인 리듬이 근육에게 안정과 성장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 리듬이 바로 근육의 기억으로 새겨집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었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육은 나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습관만 기억합니다. 오늘 만든 좋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몸을 다시 씁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근육이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알아봤다면 다음은 실제로 70세 이후에도 근육이 되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그들은 단 한 가지 공통된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0세 넘어서 근육이 다시 자란다고요? 그건 젊은 사람 이야기 아닌가요?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상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근육은 늙지 않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깨우는 방법을 알면 80세가 넘어도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과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평균 나이 78세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꾼 결과 단 한 번도 헬스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근육량이 평균 7% 증가했습니다. 그 비결은 단백질 보충제가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먹고 움직이는 식사 리듬과 꾸준함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부산의 74세 여성 김모 씨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권유로 하루 3번 단백질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두부와 귀리죽, 점심에는 시금치 나물과 삶은 달걀, 저녁에는 병아리콩 샐러드. 3개월 후 그녀의 체성분 검사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체 근육량이 8% 늘고 피로감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문제였어요.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 요코하마대 연구에서는 80세 이상 노인들이 12주간 식물성 단백질 플러스 짧은 걷기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근육의 탄성이 높아지고 걸음 속도가 평균 15% 빨라졌습니다. 연구진은 이 변화를 근육의 기억 회복, muscle memory reboot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강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먹는 습관이 근육에게 다시 자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근육은 압박보다 예측 가능한 리듬과 안정감 속에서 잘 성장합니다. 즉, 하루 10분의 걷기가 일주일에 한 번의 무리한 운동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뜻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회복이 정신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고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근육을 되찾은 어르신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젊어졌어요. 또 하나 인상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충남 예산의 82세 남성 박모 씨는 평생 농사를 지어왔지만 노년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80세 생일 이후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매일 아침 콩과 귀리죽을 먹고 15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근육량이 10% 늘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그의 주치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습관이 근육을 살린 겁니다. 학문적으로도 이 현상은 설명됩니다. 근육세포 속 위성세포 새텔라이트 셀은 나이가 들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을 뿐인데 적절한 영양과 자극이 주어지면 다시 활성화됩니다. 즉, 근육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 세포가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희망적입니다. 70세, 80세, 심지어 90세라도 근육은 여전히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작은 꾸준함을 포기하지 않는 것. 매일 같은 시간에 콩 반 컵, 시금치 반 접시, 귀리죽 한 그릇. 이 단순한 식습관이 결국 근육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근육은 지금 쉬고 있나요? 아니면 깨어나고 있나요? 만약 쉬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오늘이 바로 다시 깨울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마음으로 되새길 시간입니다. 근육을 살린다는 건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기도 하죠. 다음은 섹션 8 마무리와 응원. 지금이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셨을 겁니다. 근육은 나이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잘못된 식습관과 멈춘 생활 속에서 잠시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음식과 4가지 경고, 그리고 그 안에 숨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 돌아보면 우리의 몸은 참 정직합니다. 콩을 꾸준히 먹으면 세포가 반응하고 귀리로 혈관이 열리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갑니다. 시금치의 녹색 에너지가 피로를 덜고 달걀의 노른자가 세포를 복구합니다. 반대로 설탕 음료는 근육의 길을 막고 늦은 식사는 성장 호르몬을 멈추게 하며 술은 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좌식 생활은 근육을 조용히 녹입니다. 이 모든 건 결국 습관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나이에 뭘 다시 해요. 하지만 근육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신이 손을 들어 올리는 그 순간, 다리를 한번 펴는 그 순간, 근육은 이미 반응합니다.
그건 생명력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걷고, 웃고, 껴안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삶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되찾는다는 건 단지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매일 식탁 위의 선택이 오늘의 당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마음에 남은 음식 하나를 정해보세요. 콩이든 귤이든 시금치든 상관없습니다. 내일 아침 그 한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그게 근육을 깨우는 첫 걸음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도시와 오늘부터 시작할 음식을 남겨주세요. 서울, 인천, 강릉, 혹은 제주 어디에서든 당신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연결되고 함께 변화를 만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그건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는 건강의 불씨입니다. 좋아요는 근육의 응원, 구독은 당신의 약속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은 이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근육을 믿으세요. 근육은 기억합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오늘 다시 시작했다는 걸.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의 몸속에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 식탁 위에 한 숟가락, 그게 당신의 미래를 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60세 이상이라면 거울 앞에서 다리 근육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잠깐만 앉아 있어도 다리가 묵직해지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나이 탓이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의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은 나이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노화연구소에서는 70대 이상 노인 8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단 한 달 동안 식습관을 조금 바꾸고 하루에 단 10분씩 다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균 보행 속도가 15% 빨라지고 허벅지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즉,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몸은 아직 회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한 가지 큰 착각을 하십니다. 이 나이에 운동하면 관절이 더 아프지 않을까? 물론 무리한 운동은 해롭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운동 부족보다 단백질 부족에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건 운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건축 자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설계도일 뿐, 건축 자재인 단백질이 없으면 아무리 운동해도 벽 하나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한 달 만에 다리 근육을 되살리는 4가지 변화와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위험 습관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 내용만 실천해도 다시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의자에서 쉽게 일어설 수 있게 될 겁니다. 몸이 기억하는 근육의 힘을 다시 깨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실천만 한다면 몸은 언제든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한 달 만에 정말 근육이 돌아올까요? 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꾸면 한 달 안에 근육 회복률이 최대 10%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약이 아닌 몸이 스스로 일으킨 변화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다리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그 과정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끝났다 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도와달라 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 한 끼, 저녁 한 잔, 단 5분의 다리 자극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아침 단백질의 골든타임 탈입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 흡수가 가장 활발한 시간, 그리고 왜 그 타이밍이 논영이 회복의 핵심인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하루 중 근육이 가장 활발히 깨어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놀랍게도 아침 기상 후 2시간 이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시기가 근육 회복의 황금 시간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휴식 상태에서 에너지를 거의 다 소모합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근육을 에너지 창고로 착각해 스스로 분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근육이 피로하고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심지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아침에 먹은 사람과 저녁에 먹은 사람의 흡수율 차이는 35% 이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 규슈대학의 연구팀이 60세 이상 남녀 7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집중했고 다른 그룹은 저녁에 섭취했습니다. 한 달 후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아침 단백질 그룹의 허벅지 근육량이 10% 늘었고 보행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반면 저녁 단백질 그룹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간대가 근육을 결정짓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백질이라고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 많이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고기 단백질은 흡수가 느리고 소화 부담이 큽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고기라도 소화 흡수율이 6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단백질, 즉 두부, 콩, 달걀, 요구르트 같은 식품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때 아침 식사 구성은 단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부 반 모 삶은, 달걀 1개, 따뜻한 두유 1컵,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조합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게다가 포만감이 오래가서 점심 과식도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 루틴이 아니라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근육 재부팅 루틴 할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침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단백질은 총량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섭취 시점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백질 합성 효소인 mTOR이 아침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이죠. 즉, 몸이 깨어나는 순간 단백질을 만나면 그 효소가 즉시 작동해 근육 재생을 시작합니다. 반면 저녁에는 효소 활동이 둔해져 단백질이 지방으로 저장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를 저녁에 마시고 왜 효과가 없지? 하고 의아해하죠. 단백질은 언제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수록 달라져야 하는 식습관의 핵심입니다. 혹시 아침에 입맛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따뜻한 두유 한 잔이라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콩가루 한 스푼 혹은 삶은 달걀 반쪽만 더해도 근육은 즉시 반응합니다. 단백질이 들어오는 순간 몸은 이제 자제가 들어왔구나 하고 복구를 시작하거든요. 자,
내일 아침엔 커피보다 단백질을 먼저 주세요. 그 한 끼가 하루의 다리 힘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한 달을 바꿉니다. 근육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두 번째 변화. 다리를 깨우는 단 5분의 자극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잘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단 5분으로 다리를 깨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이 들어서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운동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다리 근육은 가만히 있을 때 가장 빠르게 약해집니다. 앉아있는 1시간 동안 허벅지 근육의 혈류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근육세포가 스스로 필요 없는 조직이라고 착각해 단백질 합성을 멈춰버립니다. 즉,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근육을 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 5분만 자극을 주면 근육세포는 다시 써야겠구나 하고 깨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생리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을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5분만 움직이세요. 미국 하버드대 노화 연구소에서는 70대 이상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하루 5분씩 다리 근육을 자극하는 간단한 루틴, 의자 일어서기 10회, 발끝 들기 20회, 무릎 펴기 15회, 이 세 가지를 30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평균 보행 속도 12% 향상, 계단 오르기 시간 18% 단축, 무릎 통증이 있던 참가자 중 절반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은 반응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연구가 흥미로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단 5분의 움직임으로도 혈당과 혈류가 함께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다리를 깨우면 전신이 깨어납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하체 중심 순환 반사 리플렉스라고 부릅니다. 다리 근육이 수축하면 심장이 펌프질을 돕고 뇌로 가는 혈류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가 맑아지고 손끝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원리를 하체의 알람 시계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다리를 깨우면 하루가 깨어나고 하루가 깨어나면 근육이 회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자가입니다. 팔의 도움 없이 다리 힘으로만 10초에 한 번씩 일어나 앉기를 반복하세요. 이때 허벅지 안쪽에 힘이 느껴진다면 성공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 이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실제로 80세 노인에게 이 동작을 매일 5분 시킨 결과 3주 후 허벅지 근육 두께가 8% 증가했습니다. 단백질을 채워놓고 이렇게 5분만 써주면 몸은 이 근육은 필요하구나 하고 저장 모드를 회복합니다. 물론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5분이 정말 충분한가? 이에 대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근육은 시간보다 자극의 빈도에 반응합니다. 즉, 하루 5분을 꾸준히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건 마치 식물을 키울 때 한 번에 물을 붓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주는 게 더 좋은 이유와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릴까요? 90세 어르신 한 분이 매일 이 루틴을 2개월 동안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이제 리모컨을 발로 켤 수 있어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건 실제로 근육신경이 다시 깨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균형 감각이 돌아오고 반응 속도가 빨라진 것이죠. 결국 근육은 움직임의 언어를 이해하는 생명체입니다. 말로 설득할 수도 약으로 속일 수도 없습니다. 다리를 자극하면 반응하고 멈추면 잊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발끝을 천천히 10번만 들어보세요. 그게 바로 회복의 첫 신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죠. 다리 근육을 되살리려면 단백질뿐 아니라 콩과 버섯의 놀라운 조합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논형이 근육 회복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그 이유를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기를 줄이면 근육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고기가 단백질이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노년기에는 콩과 버섯의 조합이 더 강력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건 단순한 대체식품이 아니라 근육세포를 보호하는 천연약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콩은 단백질의 구조가 인간 근육과 가장 유사합니다. 그래서 흡수 속도가 빠르고 노화된 세포가 재생될 때 새 살을 만드는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콩 단백질에는 류신, 르친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물질은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핵심입니다. 류신이 없으면 아무리 운동하고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둘째, 버섯은 콩의 효과를 켜주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에는 비타민 D와 베타글루칸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콩 단백질의 흡수를 20% 이상 높입니다. 특히 비타민 D는 근육의 수축력을 유지하고 베타글루칸은 염증을 억제해 근육 손실을 늦추는 방패가 됩니다. 즉, 콩은 건축 자재, 버섯은 감독관입니다. 둘이 만나야 공사가 제대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일본 게이오 대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매일 콩버섯 식단을 먹은 그룹은 단백질 섭취량이 같은데도 근육량이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콩 단백질이 버섯의 효소 작용으로 더 효율적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버섯을 생으로 먹는 것보다 볶거나 데쳤을 때 흡수율이 2배로 높습니다.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져 영양소가 잘 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 두부 반모에 버섯볶음을 곁들이면 근육은 그날 바로 반응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고기 대신 콩과 버섯으로 단백질 밥상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이런 한 끼입니다. 두부조림 한 접시, 표고버섯 볶음 한 컵 현미밥 반 공기. 이 조합은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D가 모두 들어있고 무릎과 다리 근육에 가장 필요한 균형 식단입니다. 혹시 버섯이 단백질인가요?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버섯의 단백질 함량은 고기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버섯에는 글루탐산이라는 감칠맛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단백질 분해 효소를 자극해서 다른 단백질, 콩, 두부 등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즉,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큰 힘을 내는 음식입니다. 마치 오랜 친구가 손잡아주는 것처럼요. 이 조합의 또 다른 장점은 혈관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고기 중심 식단은 포화지방이 많아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류가 느려집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근육으로 가는 산소가 줄고 결국 근육은 숨막힌 듯 약해집니다. 반면 콩과 버섯은 불포화지방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고 염증을 줄입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이 깨끗한 피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잠깐 학자들 사이에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식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최근 연구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콩과 버섯, 그리고 곡물을 함께 섭취하면 아미노산 조합이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즉,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대체가 아니라 최적의 해답입니다. 한 78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예전엔 고기 없으면 밥 먹은 것 같지 않았는데 이젠 두부랑 버섯으로도 힘이 납니다. 그분의 건강검진 결과 근육량이 늘고 콜레스테롤이 내려갔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재료를 주면 반드시 보답합니다. 이제 다음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근육은 어떻게 회복될까요? 단백질과 움직임이 모두 끝난 밤, 근육은 조용히 복구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회복을 돕는 마지막 열쇠, 바로 잠들기 전 근육 회복 루틴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의 끝, 불 꺼진 방에서 몸을 침대에 눕히는 순간 근육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 나를 복구시켜 주세요. 밤은 근육에게 휴식기 아니라 이 재건의 시간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 날의 다리 힘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집니다. 하지만 근육은 전혀 다른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 신호는 바로 영양과 이완하담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몸속 근육세포는 밤새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단백질 리필입니다. 낮 동안 사용된 근육은 미세한 손상을 입습니다. 이 손상을 회복시키려면 취침 1시간 전 부드러운 단백질 한 잔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유, 두유, 요구르트 같은 저지방 단백질 음료는 수면 중에도 서서히 아미노산을 공급해 근육의 재생을 돕습니다.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에 40개 카제인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약 25% 빠르다고 합니다. 이는 운동 후 단백질보다 수면 중 단백질 파탄은 이 노년층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단백질 합성 효소가 느려지기 때문이죠. 즉, 잠든 동안에도 자재 공급을 멈추면 공사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긴장 완화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으면 단백질이 들어와도 합성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심박수를 낮추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10분, 심호흡 3회, 조용한 음악 아분 듣기, 이 세 가지를 하시면 몸의 정기 신호가 안정됩니다. 특히 발을 따뜻하게 하면 하체 혈류가 개선되어 근육 회복 속도가 2배로 올라갑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이완이 아니라 몸에게 이제 수리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 의대의 연구에서 잠들기 전 따뜻한 족욕을 한 사람들은 하지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28% 증가했습니다. 몸이 따뜻해야 피가 돌고 피가 돌아야 영양이 닿습니다. 혹시 나는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다 하신다면 대신 따뜻한 두유나 요거트 또는 저지방 치즈 한 조각을 추천드립니다.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과 트립토판이 들어있어 수면질도 함께 높여줍니다. 이건 근육과 뇌가 동시에 쉬는 루틴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해야 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나 간식은 절대 금물. 당분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올려 근육 회복 대신 지방 저장을 촉진시킵니다. 잠들기 전 단백질은 몸을 건축 모드로 돌리고 당분은 비축 모드로 돌립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다음 날의 다리 힘을 결정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세포는 나이와 상관없이 재생 명령을 이해합니다. 80세, 90세라도 회복 속도가 느릴 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82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두유를 마시고 발을 담그니 다음날 아침에 다리가 훨씬 가벼워요.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순환과 회복의 과학적 결과입니다. 자, 이제 하루가 끝났습니다. 단백질을 보충하고 긴장을 풀고 몸에게 신호를 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이제 고쳐질 시간이야. 그 한마디가 근육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근육을 살리는 4가지 좋은 변화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근육을 망치는 나쁜 습관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바로 그 행동입니다. 단백질은 많을수록 좋다. 정말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면서요. 하지만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많이 먹는 단백질이 아니라 잘못 먹는 단백질이 근육을 무너뜨립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 간, 신장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경로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부담을 느끼면 단백질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노폐물로 남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느끼는 피로감과 다리 부종의 원인입니다. 즉, 과유불급.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몸에 독이 됩니다.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은 체중 1kg당 1.11대 이게 단백질이 적정량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이라면 하루 약 61안스트롤 70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요즘 단백질 보충제, 고단백 간식, 닭가슴살 등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장이 과부하되고 남은 단백질이 암모니아로 변해 피로를 유발합니다. 이 현상을 의학에서는 단백질 과잉증, 피로테인 오버로드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노폐물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젊을 땐 괜찮던 식단이 노년기엔 오히려 근육 손실을 부르는 역설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노년기엔 단백질을 더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의학저널 에이징 셀레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과다 섭취보다 흡수율과 타이밍이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양보다 질입니다. 좋은 단백질을 적절한 시간에 적당히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이 잘못된 단백질일까요? 대표적으로 3가지입니다. 첫째, 가공 단백질. 시중의 단백질 음료, 고단백배는 보존제, 인공감미료, 지방 분리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간을 자극하고 결국 흡수율을 떨어뜨립니다. 간이 피곤하면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못합니다. 둘째,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고기, 계란, 유제품을 한 끼에 몰아먹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먹으면 소화가 느려 아미노산이 혈류에 남아 신장 부담을 높입니다. 그 결과 몸이 붓고 아침에 다리가 무겁습니다. 셋째, 수분 부족. 단백질을 분해할 때 수분이 필수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단백질 찌꺼기가 신장에 남아 근육통이나 피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을 땐 항상 물 한 컵을 함께 하세요. 이건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기의 단백질 섭취는 흡수 능력과 해독 능력의 균형을 맞추는 과학입니다. 흡수만 생각하고 해독을 무시하면 몸은 결국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경기도에 사는 74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근육을 키우겠다며 매일 소고기와 달걀을 3끼씩 드셨죠.
처음엔 괜찮았지만 2달 뒤 혈중 요소 질소 수치 비운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즉, 단백질이 흡수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인 겁니다. 식단을 조정하고 콩, 버섯, 두유 중심으로 바꾸자 한 달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단백질이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나요? 그렇다면 원재료표를 꼭 확인하세요. Whey Isolate, Casein. 소이 프로테인이 주요 성분인지 보고 첨가당이 있는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섭취 시점은 운동 후 30분 이내, 아침 식사 후 2시간 이내가 가장 좋습니다. 이 두 타이밍이 근육 합성 효소가 가장 활성화되는 시점입니다. 결국 단백질은 먹는 양의 과학이 아니라 순환의 과학입니다. 들어오고 흡수되고 배출되는 이 세 과정이 균형을 이룰 때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자, 지금까지는 단백질의 양과 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한 가지. 밤 늦은 식사가 근육을 갉아먹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라 근육을 스스로 분해시키는 생리적 메커니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늦게라도 뭔가 조금은 먹어야 잠이 오더라고요. 하지만 이 습관이 바로 근육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신호입니다. 밤 늦은 식사는 단순히 살을 찌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근육 단백질 분해를 촉진하는 주범입니다. 밤 9시 이후 인슐린 수치가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할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다시 분비되고 몸은 에너지가 들어왔구나 라고 착각해 근육 복구 대신 지방 저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근육세포 안에 AMPK 효소는 꺼지고 대신 mTOR 효소가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결과적으로 단백질 합성이 흐트러지고 몸은 근육 대신 지방을 만듭니다. 즉, 늦은 식사는 근육 회복의 리듬을 깨뜨리는 시한폭탄입니다. 한국영양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 식사를 지속한 65세 이상 노인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8% 감소했고 복부 지방은 14%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열량을 아침과 점심에 분산 섭취한 그룹은 근육이 유지되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지 시간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근육의 야간 리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육 복구 효소가 가장 활발히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때 소화기관이 움직이느라 에너지가 분산되면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근육은 수리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밤마다 라면 반 그릇, 맥주 한 캔을 드셨습니다. 그냥 허전해서요. 그 결과 아침마다 다리가 붓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찼다고 하셨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근육효소 CK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야간 식습관을 바꾸고 저녁 6시 이후엔 물만 드시게 했더니 단 한 달 만에 다리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몸은 금세 반응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밤에 조금은 먹어야 잠이 오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걱정 마세요. 대체 루틴이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단백질이 아닌 수면을 돕는 음료로 전환하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두유, 보리차 꿀 한 방울 넣은 따뜻한 물, 이 세 가지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음료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한편 일부 연구자들은 적당한 야식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아닌 복합탄수화물,
100키찰 이하, 잠들기 2시간 전이라는 조건이죠. 즉, 야식이 아니라 소량의 안정 보충 정도만 허용되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 기준을 넘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밤 늦게 먹으면 체내 성장 호르몬이 억제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 회복의 핵심인데 야식으로 인해 인슐린이 오르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멈춰버립니다. 결국 잠자기 전 한 입이 하루 종일 쌓은 근육의 회복을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근육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입니다. 단백질이든 과일이든 심지어 우유라도요. 그 대신 따뜻한 물 한 컵,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오늘도 수고했어 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주면 반응하고 쉬게 하면 회복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어기면 그 단순함이 오히려 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습관은 생각보다 흔하지만 근육의 신호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바로 염분 과다, 즉 소금입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는 습관이 어떻게 근육의 정기 회로를 끊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깬 적. 아침에 일어났는데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느낌. 많은 분들이 칼슘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말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염분이 근육의 정기 회로를 끊었기 때문. 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전기로 움직입니다. 신경이 움직여라 라는 정기 신호를 보내면 근육세포 안에 나트륨과 칼륨이 교환되면서 수축이 일어나죠. 그런데 나트륨이 과다하면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결국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근육이 경직되거나 반대로 힘이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다리에 쥐 나는 이유의 숨은 진짜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신장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체내 수분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몸속 염분 농도가 높아지고 근육세포가 수축 신호를 잃어버립니다. 즉, 근육의 전선이 녹슬어버리는 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얌밀미터 이하, 즉 소금으로 약 아스쿠이, 한 작은 숟가락으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평균 섭취량은 이보다 2배가 넘는 1003갤킬리터입니다. 된장국, 젓갈, 김치, 라면, 하루 3끼만 먹어도 기준치를 훌쩍 넘기죠. 그래서 나는 짜게 안 먹는데요 라고 하셔도 사실은 이미 과다 섭취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염분이 많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근육으로 가야 할 혈류가 줄어듭니다. 결국 근육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천천히 말라버리듯 약해집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를 줄이면 단지 혈압만이 아니라 근육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고염 식단을 유지한 노인 그룹은 저염 식단을 유지한 그룹보다 근육량이 11% 낮았고 특히 하체 근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소금 섭취를 줄이자 단 2주 만에 혈류 개선과 함께 근육 피로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즉, 염분은 근육의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이 브레이크를 풀어야 근육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한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까요? 경남 창원에 사는 76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된장국, 점심엔 김치찌개, 저녁엔 라면 반 그릇을 드셨습니다. 국물을 다 먹지 않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 결과 다리가 자주 붓고 밤마다 쥐가 났습니다. 혈중 나트륨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고 근육 효소 수치가 낮았습니다.
식단을 바꾸어 국물은 절반만, 김치는 하루 한 접시만 드시게 했더니 3주 만에 다리 경련이 사라졌습니다. 몸은 곧장 반응했습니다. 염분을 줄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국물은 밥만 남기기, 김치 대신 생야채 곁들이기 간장을 식초로 절반 희석하기, 단짠 음식 피하기, 조청, 양념치킨, 소스류 등. 이렇게만 해도 일주일 내에 몸에 붓기가 빠지고 다리에 전기가 다시 흐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학자들 간의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나트륨도 몸에 꼭 필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문제는 부족이 아니라 과다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1000ml 하락만으로도 충분히 기능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불필요한 인겨 전하, 즉 근육을 마비시키는 정이 잡음입니다. 혹시 짜게 먹지 않으면 밍밍해서 밥맛이 없다 하신다면 허브, 마늘, 깨소금, 참기름으로 풍미를 더하세요. 짠맛을 줄여도 맛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근육을 보호하는 정의 관리입니다. 결국 소금은 근육의 전선을 녹슬게 하고 다리의 신호를 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국물 반만 덜어내는 그 행동 하나가 근육의 불빛을 다시 켜는 스위치가 될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육을 망치는 습관 중 가장 간과되지만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 후 방치된 30분. 이 시간을 놓치면 근육은 스스로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분명 근육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운동 직후의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운동이 근육 복구가 될 수도 근육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타이밍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운동 직후 30분은 근육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흡수의 창문, 아나볼릭 윈도우입니다. 이때 필요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근육을 스스로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즉, 운동으로 세운 집을 30분 만에 허무는 셈입니다. 노인에게는 이 창문이 더 짧습니다. 젊은 사람은 운동 후 1시간까지 단백질 합성 효소가 활성화되지만 60세 이후엔 그 반응이 30분도 차에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하는데 근육이 안 늘어요 하는 분들 대부분은 바로 이 30분을 놓치신 경우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실험을 보면 운동 후 즉시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24시간 내 근육 회복률이 40% 높았고 단 1시간만 늦춘 그룹은 15%밖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단지 리러지 30분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운동 후에는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된 상태입니다. 이때 단백질과 수분이 공급되어야 세포가 복구를 시작하고 새로운 근섬유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기존 근육을 스스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을 근육 이화 차타볼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셨지만 근육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운동 끝나고 식사까지 2-3시간은 비워야 좋다더라고 하시더군요. 그 습관을 바꾸어 운동 직후 두유 한 잔, 삶은 달걀 하나를 추가하셨습니다. 한 달 후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타이밍이 문제였던 겁니다. 운동 후 30분 내에 먹어야 할 음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유, 요거트, 계란, 치즈, 바나나. 이 5가지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특히 두유는 흡수 속도가 빠르고 콩 단백질이 근육 합성 효소를 자극해줍니다. 거기에 바나나 반쪽을 곁들이면 탄수화물이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 조합은 근육의 회복 스위치를 켜는 황금 비율입니다.
혹시 운동 후엔 식욕이 없어요 라고 느끼신다면 액상 형태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요구르트, 단백질 쉐이크, 두유는 소화 부담이 적고 위에 자극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충이 아니라 근육 세포에게 보내는 복구 신호입니다. 여기서 학자들 간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30분 안에 먹어야 하나요? 최근 연구에서는 30분 규칙을 다소 완화하기도 하지만 노년기에는 여전히 30분 이내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단백질 합성 속도가 느려지고 혈류순환도 늦어지기 때문이죠. 즉, 빨리가 아니라 적시에가 중요합니다. 운동 직후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제대로 운반되지 않습니다. 근육은 피를 통해 영양을 받습니다. 피가 묽어야 자재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운동 후 30분은 근육뿐 아니라 마음에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은 성취감과 피로감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이때 몸에 영향을 주면 뇌는 이 행동이 유익하구나 라고 기억하고 다음날 다시 운동할 동기를 만듭니다. 즉, 단백질 한 잔은 근육뿐 아니라 습관의 기억제입니다. 결국 운동 그 자체보다 운동 후의 관리가 근육을 결정합니다. 오늘 운동하셨다면 지금부터 30분 안에 단백질 한 모금으로 몸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이제 다시 채워줄게. 자, 이제 나쁜 리스트의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육을 갉아먹는 또 다른 요인, 바로 무기력과 스트레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두 가지는 근육의 전원을 천천히 꺼버립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75세 남성 환자분, 성함은 김희간 어르신. 한 달 전 처음 오셨을 때는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덜덜 떨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허벅지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걷는 게 겁납니다. 넘어질까 봐요. 그 말 속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두려움과 체념이 함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허벅지 근육량이 또래 평균의 65% 수준, 체지방은 높고 단백질 수치는 낮았습니다. 근육이 줄면 다시 못 늘죠. 그분이 물으셨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근육은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 달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단백질 중심의 식사, 점심 후엔 4분짜리 의자 운동, 저녁에는 버섯콩 위주의 식단, 잠들기 전엔 두유 한 잔과 발 조격. 이 네 가지, 단 4개의 루틴만 실천했습니다. 첫 주는 쉽지 않았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일은 늘 어렵죠. 그분은 두부가 밍밍하다며 이건 무슨 맛으로 먹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소금과 참기름을 더한 고소한 두부, 버섯 무침을 알려드렸죠. 그날 이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다며 웃으셨습니다. 2주째가 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덜 힘들고 무릎 통증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혈압도 안정됐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몸이 변하니 마음도 변한 겁니다. 그분의 부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즘은 남편이 먼저 산책 나가자고 해요. 4주째 진료 날, 저는 인바디 결과를 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허벅지 근육량이 무려 9% 증가한 겁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걷고 싶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먼저 믿어줘야 깨어납니다. 이 사례는 단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연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70세 이후라도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꾸면 근육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임상 연구에서도 75세 이상 노인이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가벼운 근육 자극 운동을 한 결과 8주 만에 근육량이 평균 10% 증가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더 이상 안 될 거야 라고 멈춰버린 마음이 문제일 뿐입니다. 김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아침 두부 밥물을 드시고 5분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걷는 게 아니라 인생을 다시 걷는 기분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의 힘이 아닙니다. 다리를 지탱하는 뼈와 혈관, 그리고 살고자 하는 의지까지 연결된 생명선입니다. 근육이 회복된다는 건 삶의 방향이 다시 앞으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도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까 하고 마음속에 물으신다면 그 대답은 이미 당신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근육은 잊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할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이 나이가 아니라 선택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단순히 의학의 영역을 넘어 삶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세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매일 새로 태어납니다. 근육세포는 약 3개월, 피부세포는 1개월, 혈액세포는 단 120일마다 완전히 바뀝니다. 즉, 지금 당신의 몸은 작년의 몸이 아닙니다. 세포들은 오늘도 조용히 움직이며 당신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몸은 그 믿음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멈추면 몸도 멈춥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하면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그건 단순한 정신력이 아니라 신경과 호르몬의 실제 생리작용입니다. 하버드대 심신의학연구소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쪽에는 당신은 아직 회복할 수 있다는 교육을, 다른 쪽에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4주 후 회복 가능성을 믿은 그룹은 보행 속도, 혈류순환, 근육 반응 속도가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즉, 몸은 생각을 따른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근육은 당신의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움직이자라고 말하면, 세포는 반응하고 포기하자라고 말하면 조용히 잠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일으키세요. 지금 당신이 가진 다리, 예전보다 약해졌다고 해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다리는 수십 년 동안 당신을 가족에게 일터로, 그리고 삶의 자리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고마운 다리를 이제는 당신이 지켜줄 차례입니다. 그 다리가 아직 살아있고 그 안의 근육은 아직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날이 있나요? 그럴 땐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천천히 일어나면 돼. 그 말 한마디에 신경계는 안정을 되찾고 근육은 이완과 수축을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긍정적 언어가 근육 반응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몸은 언어를 듣습니다. 우리의 몸은 상처받은 나무와 같습니다. 겉은 거칠어 보여도 속에는 여전히 새싹이 있습니다. 그 새싹은 따뜻한 햇살 하나로 다시 자라납니다.
그 햇살이 바로 믿음입니다. 당신의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잠시 흐릿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당신께 이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다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육은 이미 회복의 신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저 당신의 한 걸음만 있으면 됩니다. 몸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조용히 돕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흡수하고 피를 돌리고 다리 한쪽이 버거울 때 다른 쪽 다리가 대신 버텨주는 것처럼요. 이 놀라운 생명력 앞에서 우리는 그저 감탄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모든 내용, 근육을 살리는 4가지 좋은 변화와 근육을 망치는 3가지 나쁜 습관. 그 끝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그 메시지를 가장 부드럽고 따뜻하게 정리하며 당신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달 전과 달리 오늘 당신은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마음은 언제든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너무 오래 몸의 신호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잘 걷던 다리가 이젠 천천히 움직이려는 이유는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움을 기다려서입니다. 몸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단백질 한 숟가락을 더, 저녁에 발을 따뜻하게 담그는 10분, 식탁 위 국물 반만 덜어내는 그 행동 하나로도 몸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입니다. 70세이든 80세이든 심지어 90세라도 근육은 여전히 배우고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본능입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 힘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아직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제 와서 뭘 바꾼들 달라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근육은 당신이 포기할 때만 멈춥니다. 단 하루라도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어제까지의 몸은 잊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이제 댓글에 당신의 도시를 남겨주세요. 서울입니다. 부산이에요. 광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겐 용기가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모이면 그건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회복의 지도가 됩니다. 같이 걸어가는 이 길 위에서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발끝을 들고 무릎을 펴고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그 한 동작이 바로 오늘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몸은 그 순간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드디어 나를 기억해 줬구나.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어떤 습관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또 다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당신의 참여가 또 다른 어르신에게 나도 해봐야겠다는 용기를 전합니다. 함께하면 우리는 분명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 다시 피어납니다. 오늘부터 몸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 한마디가 회복의 첫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도 건강하고 당신의 걸음이 내일도 힘차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